사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 있는 또 다른 난관이 있죠. 바로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의원이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야당의 추상 같던 검찰의 칼날은 여당에는 봄바람입니까? 이러니 야당 탄압 수사에만 골몰하는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4일에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있었고요. 법원 결과는 윤관석 의원은 구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혐의의 소명입니다. 그걸 놓고 볼 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사안이 조금 다르다. 정중도 다르고 또 입증의 정도도 좀 달랐다. 이게 법원에서 갈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영장을 발부하거나 둘 다 영장을 기각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둘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전에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부터 그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아예 부담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민주당 큰일 났죠. 뭐.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세요. 혁신이 그러죠. 구속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 그렇게 되죠. 검찰의 칼끝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으로 다 집중이 돼서 덕분에 이제 국민의힘은 1급수 정당이 되고 아무런 탈이 없는 정당이 되는 이런 거잖아요. 총선을 치르는 정당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총선 전에 한 번에 몰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도 소위 말해서 검사 플러스 알파에서 현역 지역구에 그냥 이 투입이 되고 이러면서 그 내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너무 또 그렇게 나오시니까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은 공천 시즌에 겪어야 될 공천 그 갈등을 민주당은 미리 겪을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참신한 분들 많이 인재 영입하고 왜냐하면 지금 연루된 그 지역구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살 도려낸다 생각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막 개혁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또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의지와 체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돼.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와 체력이 좀 이렇게 가면은 부족하다. 안 되죠. 상대적으로 여당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총선은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데 그 평가가 안 좋다 그래서 얼굴을 못 바꿔요, 여당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아직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불안 요인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가능성까지도 봉쇄된 건 아니다. 기회는 남아있다. 네, 그 반전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8월 영장 청구설에 이어서 10월 사퇴설, 또 12월 비대위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뭐야?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K 의원을 예.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또 뭐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네. 10월 사퇴설을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엔 8월 영장 청구설과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은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소설이다. 예, 소설 같아요. 왜냐하면 대북 송금 한 건으로 영장 청구를 또 하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과 묶어서 범죄 사실을 같이 넣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백현동은 아직 정진상 실장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인섭이라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진상 실장의 벽을 넘어야 그다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사 절차를 생각해 볼 때 8월 중으로 영장 청구가 되기는 무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10월 대표 사퇴설도 저는 근거 없다고 보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잔여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대표가 공석이 되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가 이재명 대표의 임기예요. 10월에 사퇴하면 8개월 이상 남은 거죠. 그러면 뭐 11월, 12월쯤 연말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는다는 건데 총선 4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또 치른다? 제가 보기엔 10월 사퇴설은 그냥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2012년 민주당이 총선 3개월 앞두고 치른 적도 있어요. 수석님 그 말씀은 그럼 가능하다? 아니, 사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딱 하나의 그 기준은 이재명 대표 구속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사태이기 때문에 그 뭐 10월 사퇴설 이런 등등등이 저는 정말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의 2016년 사태처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길을 터주고 예. 가는 그런 것을 순전히 이재명 대표의 기획으로 생각으로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10월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 사퇴냐 12월 사퇴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아마 결단의 문제일 거고 그 이전에 걱정해야 될 것은 8말 9초에 검찰의 소환과 영장 청구 이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 이게 그 전에 걱정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재명 대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나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당한이라는 전제 조건은 붙였지만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불체포 특권을 발동하지 않겠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가결시켜야 돼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구속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구속이 안 됐다. 영장실질심사 고비를 넘었다. 예. 이러면 상당 기간 이제 사법 리스크는 내년 총선 때까지 묻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죠. 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설 전혀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사법 리스크 이 정도는 아마 견디려고 하겠죠. 정말 구속되거나 이래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할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거니와 그냥 뭐 당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개혁 프로그램 차원에서 본인이 자진 사퇴한다. 그런 선당 후사의 모습은 저는 기대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갈 때까지 가겠죠.